자, 두 번째 시간 갈 겁니다. 죽을 만큼 어렵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위험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이제 수익 좀 보게요. 위험에서도 한 문제, 수익률에서도 한 문제 이렇게 고정적으로 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익은 수익률은 뭘 출제하냐면 수익률을 세 가지를 배워요. 기대수익이라고 요구수익이라고 실현수익을 배울 겁니다. 실현수익은 필기노트에 없어요. 실현수익은 왜? 실현수익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현수익이 거의 나오지 않다가 이제 올해 한 번 나왔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수익률은 기대수익이라고 요구수익을 배울 겁니다. 그럼 이제 기대수익은 시험에 나오면 100% 계산 문제예요. 기대수익은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과 포트폴리오 기대수익 계산 문제니까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계산 문제 다 포기해도 이건 하시더라고. 시간이 흘러가면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를 기본적인 기초적인 계산 문제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근데 다 못해도 이건 하신다니까요. 이거는 곱하기만 하면 돼. 곱하기만. 그럼 여러분이 곱하기 합니까? 계산기가 합니까? 계산기가 한다고. 그러니까 다 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기대수익은. 자, 기대수익의 개념은 예상수익과 예상지출로 계산된 예상수익이다. 이런 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투자 대상 부동산입니다. 그럼 투자 대상 부동산은 이 부동산에 내가 투자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투자한다면 아직 투자하지 않았죠? 예상되는 수익률이 있을 거라고. 이게 투자 금액이 10억이라면 1년 동안 이 부동산에 나에게 1억 벌어준다고 봐요. 1억. 벌어줄 거 예상된다고 봐요. 10억을 투자했다. 1억 벌어줄 거 예상된다. 그러면 예상되는 수익률이 몇 %요? 10%. 그거야 그거. 그걸 기대 수익이라고 한다고. 기대하고 예상이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 예상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 부동산에 기대되는 수익률이 기대되는 10%다. 이제 됐어요. 여기 이제 기대 수익률이야. 이제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나올 건데 나중에 이제 필기노트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요건 이제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인데 최근에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는 30회 때 내고 작년하고 올해는 안 냈어요. 25회 때까지 줄기차게 나오다가 26, 27, 28, 29 안 내다가 30회 때 내고 또 2년 또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잘 나오다가 요즘은 좀 뜸해요, 사실은. 근데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근데 이 요구 수익률은 매년 나와요. 매년. 계속 나옵니다. 요구 수익률은 계산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매년 나와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뭐가 요구 수익률이냐? 자, 여기 있는 건 이제 외워야 되는데 요구 수익률을 보면 그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보지 말고 보면 이렇게 나와요. 최소한의 수익률, 위험 조정 할인율, 주관적 수익률, 기회비용, 필수적 수익률, 예부적 수익률 엄청 많아요. 요구 수익률의 개념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 최소한의 수익률이라는 거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부동산이 투자 대상 부동산인데 여기 투자자가 있어요. 투자자가. 제가 투자자입니다. 제가. 그럼 투자자 제가 이 부동산이 지금 10억짜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10억이야. 그럼 내 돈 10억을 여기다 투입하기 위해서 최소한 나는 여기서 몇 %가 나와줘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10억이야. 그럼 여러분 돈 10억을 집어넣으려면 뭔가 요구하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몇 %를 요구하냐 말이지. 저는 10% 요구합니다. 여러분 몇 %입니까? 여러분이 10이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걸 요구 수익이라고 한다고. 우리 그냥 이거 학미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을 맞춰봐요.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어느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나는 저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내 돈 10억이 들어가려면 최소한 수익이 20% 나와야 된다. 그게 요구하는 거라고. 요구. 그걸 요구 수익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요구 수익은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 그러면 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다. 이 말은 투자자는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10%가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습니다. 이 말이라고. 이걸 요구 수익이라고 한다고.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요구하는 게. 여러분 여기 와서 우리 학원에 와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학교. 부동산에 결혼은 몇 점? 60점만 요구해. 60점만 무슨 80점이야.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동산에 결혼 나는 요구하는 게 최소한 50점이다. 그러면 안 되지. 최소한 60점이다. 그게 최소한의 수익이라고. 최소한의 점수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요구 수익률은 충족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인데 우리 부동산의 결혼의 특징
요게 최소면 반드시 최대라고 내요, 시험을. 지금 이해됩니까? 요구 수익률이 최소한의 수익률이죠. 그럼 시험은 최대한의 수익률이라고 낸단 말이에요. 우리 수요에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수요량이 구입한 수량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거든. 그럼 요 최대란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럼 시험은 최소라고 바꿔준단 말이에요. 의미하셨습니까? 최소가 나오면 최대라고 바꿔주고 최대가 나오면 반대로 바꿔주고 이렇게 최대면 최소로 최소면 최대로 이렇게 바꿔주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충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네요. 최소한의 수익률은 시험은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제 요구 수익률의 개념이 최소한의 수익률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의 요구 수익률과 저의 요구 수익률이 우연스럽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죠. 그럼 이 부동산을 보고 투자자 값은 요구하는 수익률이 10, 투자자 을은 12, 투자자 병은 8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럼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같다 다르다 주관적이란 거야. 주관적. 그럼 여기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 써놨습니다. 제가 요구 수익률의 개념에서. 근데 여기 위험조정 할인율은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고 최소한의 수익률과 주관적 수익률이 있습니다. 요 기회비용이 거의 나오지 않다가 이상하게 오래 나왔어요. 기회비용이. 그럼 요 기회비용이 무슨 말인가 이제 볼게요. 참고 표시입니다. 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무슨 말인가? 사실은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 매우 중요한 말이야. 기회비용이 매우 중요한 말인데 경제학과에서 학교에서 중요한 말이지 우리 학원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원은 기회비용이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기회비용이 포기한 대가입니다. 포기한 대가. 이걸 포기한 대가라고 해요. 자, 요 내가 10억이라는 돈 있는데 요 10억이라는 돈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예금할 수 있어요. 그럼 예금하면 3% 수익입니다. 그럼 예금하지 않고 주식을 샀어요. 그럼 주식을 사면 예금을 포기한 거죠. 그럼 주식을 사면 포기한 대가가 몇입니까? 3. 내가 10억 가지고 예금할 수 있고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예금하지 않았어요. 주식을 샀습니다. 포기한 게 예금이죠. 그럼 포기한 게 예금인데 예금하면 3% 수익이라고. 그러면 주식 사는 순간 3%를 포기했다고. 그 포기한 대가가 3%야. 포기한 대가. 이걸 기회비용이라 한다고. 그럼 주식 사면 3을 포기한 거야. 그러면 3%가 이제 주식의 기회비용이 되고 주식을 사면 5% 수익을 나온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내가 부동산에 투자해요. 그 부동산에 투자하면 예금할 기회도 날렸고 포기했고 주식도 포기했어요. 그 부동산에 사면 포기한 대가가 몇 퍼센트 같아요? 자, 포기한 대가가 3%다. 자, 포기한 대가. 부동산 샀습니다. 포기한 대가. 포기한 대가가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 포기한 대가 기회비용. 그럼 이 포기한 대가가 1번 3%다. 2번 5%다. 3번 8%다. 4번 모른다. 몇 퍼센트 같아요? 3%? 5%예요. 5%. 8이 아니라고. 왜냐면 요 세 개 중에서 야, 부동산 하지 않는다면 주식 했을 거라고. 주식. 그 부동산 하는 순간 주식을 날린 거라고. 그러니까 날린 건 두 개 이렇게.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날린 건 두 개인데 이 두 개 중에서 두 개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둘 중에 뭘 선택했을까? 주식이 했겠죠. 그럼 5를 날린 거라고. 5를.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면 포기한 거 있는데 그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거야. 부동산을 선택하는 순간 예금과 주식을 포기했어요. 이 두 개를 더해서 기회비용이 아니라 두 개 중에 큰 게 뭐예요? 5%가 기회비용이에요. 5%가.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래. 기회비용. 자, 그러면 내가 돈 10억 있는데 이 10억을 은행에다 예금하지 않고 주식 사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럼 주식 샀을 때 5% 수익인데 이걸 포기한 거라고. 그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최소한 몇 퍼센트 수익은 나와야 돼요? 5% 나와야지. 요 주식에 투자한 것도 최소한 5% 나와야지. 이 개념이 요구수익이라는 소리야. 요구수익. 그러니까 요구수익은 내가 A를 할 수 있는데 A를 하지 않고 B를 했다. 그럼 A에서 나오는 수익만큼 B에서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게 B의 요구수익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구수익이 이제 기회비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기회비용이. 그럼 요구수익이 나오면 충족돼야 되는 무슨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 투자자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것을 주관적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제 요구수준의 개념이고 이 요구수준이 여기 이제 요구수준의 구성이야. 요구수준 구성. 최근에는 요거 잘 내요. 요거 잘 내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야. 저에게 누군가 물어봐요. 당신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요구하는 수익률이 10%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10%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대답하는 거야. 저의 요구 수익률은 10%가 어떻게 되냐면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그럼 은행에서 이자를 5%를 준대요. 5%. 자, 그러면 은행에다 예금했습니다. 은행에다 예금하면 은행의 예금 수익률 여기 이자율이죠. 이자율. 요걸 은행에서 5% 준대요. 그럼 내가 10억을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최소한 이건 나와줘야 돼요. 요거는 무슨 말 됐습니까? 요거. 그럼 요 은행 이자로 나와줘야 되는데 요 은행 이자율을 뭐라고 하냐면 시간의 대가라고 그래요. 시간의 대가. 왜 시간의 대가라고 하냐면 돈 여유가 있으면 오늘 집에 가 있어서 10억을 은행에다 예금해봐요. 그러면서 은행한테 물어봐. 1년에 이자율이 몇 %입니까? 그래서 은행이 5%라고 그래요. 그럼 5%가 1년의 이자율인데 1년이 흘러가면 5% 준다고. 시간만 흘러가면. 근데 6개월 지난 시점에 가서 은행에서 이자 주세요. 그러면 1년치 줍니까? 6개월치 줍니까? 6개월치. 그래서 은행 이자율을 시간의 대가라. 시간만 기다려주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은행 이자율 내가 은행에서 이자 만약에 1,000만 원 받았다. 그 1,000만 원 시간을 기다려준 대가야. 근데 1년 후에 이자가 1,000만 원인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자 주세요. 그러면 1,000만 원 줍니까? 500 줍니까? 500. 절반만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은행 이자율을 시간의 대가로 한다고. 자, 여기에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은행에다 예금하면 그러면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요. 아까 은행 예금하면 무위험이라고 했잖아요. 무위험.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내가 위험의 대가도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위험의 대가. 이게 요구수익의 구성이야. 그러니까 요구수익은 어떻게 구성됐는데요? 그러면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 그런데 시간의 대가를 또 뭐라고 하냐면 시간의 대가를 은행에다 예금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불확실성, 위험. 불확실성이 없다? 무위험. 그럼 이걸 무위험. 위험이 없는 수익률인데 이 수익을 생략하고 무위험률 이렇게 해요. 그럼 은행 이자율 5%는 시간의 대가고 다른 말로 위험이 없는 수익률, 무위험 수익률이야. 여기에 위험을 부담하면 위험을 부담한 만큼 할증해 주세요. 12시 넘어서 운전하신 분들은 할증료 우리가 주잖아요. 그분이 늦게까지 위험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험 할증률을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자, 그럼 보자고요. 요구 수익률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로 구성된다. OX? 오, 거기에 시험 문제야. 이게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한 것이다. OX? 오, 됐죠? 자, 그런데요. 저는 요구 수익률이 10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행 이자율, 시간의 대가, 무위험률이 5%였어요. 5%? 위험 할증률이 3%야. 그럼 두 개 다 하면 8%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희 요구 수익률이 지금 10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왜 10이 됐냐면 만약에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 인플레이션 예상된다고. 그럼 인플레이션 예상되면 내가 받은 수입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그것까지 더해 주세요 그런다고. 여기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하는 거고. 예상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이 2%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10이 된 거라고. 자,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로 구성된다. OX? O.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된다. OX. O야 O. 요거는 부수적으로 붙는 거라고. 예상 인플레이션은 요구 수익률의 본질이 아니라고.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이 두 가지야.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 OX? O.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한 것이다. OX? O.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게 없는 거라고. 요건 본질이 아니라고. 그럼 요구 수익률은 이 두 가지가 본질이고 예상 인플레이션은 본질이 아닌 거야. 그럼 만약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위험 할증률, 예상 인플레이션도까지 구성된다. 이렇게도 옳은 말이고 요거 빼도 옳은 말이고 넣어도 옳은 말이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요구 수익률의 구성이 끝났고 이제 물어볼게요. 요 무위험률이
무위험률이 변화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무위험률이 변화할 수 있을까 없을까? 꼭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없는 것처럼. 처음 공부할 때 무위험률이 변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없다 그래요. 이 무 때문에 그래. 무 때문에. 근데 무위험률이 은행 이자율이야. 은행 이자율이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바뀌지. 그 무위험률이 바뀔 수 있다는 소리야. 그 무위험률이 높아졌대. 무위험률이. 그러면 무위험률이 은행 이자율이 5에서 7로 높아졌대. 7로. 그럼 요구수익은 높아질까 떨어질까? 높아지는 거지. 요걸 그렇게 잘 내요. 자, 이번에는 위험의 대가. 내가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많이 부담하면 위험의 대가를 많이 요구하는 거야. 그럼 위험 할증이 높아지는 거라고. 그럼 요구수익도 높아지는 거야. 예상 인풋이 높아지면 요구수익도 높아지는 거라고. 자, 요구수익을 갑니다. 요구수익 개념은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기회비용이다. 다 다르다. 주관적이다. 요 세 개하고 요구수익의 구성은 본질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로 구성된다. 그걸 좀 더 학문적으로 가면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고 여기에 덤으로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할 수도 있다. 그럼 요구수익의 구성은 세 개로 본다면 무위험률, 위험 할증률, 예상 인플레이션.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요구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 무위험률이 높아졌습니다. 요구수는 높아진다. 그럼 무위험률과 요구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그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비례 반비례. 비례. 그렇게 내나가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내다가 올해는 다른 걸 냈어. 올해는 뭘 냈냐면 그걸 봐요.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구수는 높아지거든. 그럼 위험 할증이 높아지면 요구수익이 높아지는 거야. 그럼 올해는 위험 할증이 높아졌다 않고 위험이 높아졌다고 했어. 위험이.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 위험의 대가를 많이 주세요. 위험 할증이 높아진 거라고. 그럼 요구수익도 높아지는 거야. 그럼 얘 무위험률이 높아지거나 위험 할증이 높아지거나 예상 인풋이 높아지면 요구수익은 높아지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이제 요거 내겠지 이제. 요거 계속 내다가 요거 냈으니까 그동안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구수익 높아진다. 요거 냈다고. 그러다 요거 냈잖아. 위험이 높아지면 요구수익 높아진다. 그럼 이제 요거 낼 수 있겠지. 예상 인풋이 높아지면 요구수익도 높아질 것이다. 됐습니까? 여기서만 이해되면 돼. 여기서만 이해하면 되고 집에 가면 이해 안 된다고. 집에 가면 여기서만 이해하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지난주에서 사뭇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아 민법 비징 의사표시를 잘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 민법 비징 의사표시는 쉽던가요? 민법 표현대리는 쉽던가요? 표현대리 했습니까? 표현대리 아직 안 했습니까? 안 했구나. 그러면 103조는 쉽던가요? 103조가 뭔지 아십니까? 판사일수 법률행위. 판사일수 법률행위 쉽던가요? 나는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려워 처음에는. 그리고 지금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돼.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상군이 오빠가 뭐락 해도 너 배 좀 나갔구나 이러면 하면 돼. 그냥 열심히 하지 마라 그냥. 노래 부르려고 하면 그냥 노래 듣고만 있어. 따라하지 말고. 그렇지? 그러지 막 공부 열심히 했다. 그러면 2차만 합격해. 2차만 합격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2차 빵점 맞고 1차 합격이 그게 합격이지. 우리 중개사 시험은 1차 합격하면 70이 합격한 거야. 70이. 2차만 합격했다. 그러면 빵이야 빵. 기분 더 나빠. 차라리 1차, 2차 다 떨어져 본 것보다 2차만 합격한 게 기분이 더 나쁘다고. 그러니까 공법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민법하고 결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민법과 결혼 중에서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또 결혼이요 그런다고. 결혼이요 이렇게 한다고. 결혼이 아니라 민법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쪽으로 잠시 했습니다. 자, 가요. 이제 요구수를 다시 해볼게요. 요구수는 투자하기에서 충족되는 최대 최소, 기회비용, 그다음에 주관적. 요구수의 구성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 여기에 예상 인플레이션 덤으로 달라붙는다. 그런데 시간의 대가를 그냥 시간의 대가라고 하지 짜증스럽게 무위험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위험의 대가를 위험 할증률, 예상 인플레이션. 그러면 세 가지죠. 무위험률, 이제 필기노트는 이제 위험 수익 빼고 무위험을 해놨어요. 수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험 할증률, 예상 인플레이션. 셋 중에 어떤 것이 올라가도 요구수익은 높아진다. 이렇게 세 개 다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질문 잘 냈잖아요.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구수는 뭐한다? 높아진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기대수율하고 요구수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대수율하고 요구수를 배운 이유는 뭐대요? 왜 배웠대요? 예? 네가 하니까 그냥 들었지 뭐. 하니까 들었지. 투자 이론은 모든 게 이 부동산이 있으면 투자할까 말까 이거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거 배운다고. 수요 공급 이론은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울 때는 나중에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배운 거고. 그럼 투자 이론은 이 부동산에 투자할까 말까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기대수익을 배웠어요. 기대수익률이 10%래요. 그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이 있을 거라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잘 내요. 엄청. 아주 쉬운 건데 거의 매년 내고 있어요. 올해도 냈으니까. 그러면 기대되는 수익률이 10%고 자, 저의 요구 수익률이 8%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 말은 저는 이 부동산에서 최소한 8%가 나오면 투자하겠다는 소리야. 근데 10이 나올 걸 예상된대.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대요.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요걸 그렇게 잘 낸단 말이에요. 투자한다?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기대되는 수익률은 이 부동산에 기대되는 수익률이 10%인데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12래. 12. 이 말은 이 부동산에서 최소한 12가 나와야 나는 투자하겠다는 소리야. 근데 10밖에 안 나온대. 그래? 그럼 투자해버릴까? 아니, 투자하지 않겠다는 소리야. 요구 수익률도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 가치가 없다. 둘 다 외우는 게 아니라고. 둘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어느 경우에 투자 가치가 있는 것만 외운다고. 어느 경우 투자 가치 있습니까? 기대 수익이 더 크면. 그러면 자, 그럼 요 같을 때는요. 같을 때는 투자 가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다고. 투자 이론에서는 같다고 나오면 요거잖아요. 요 같다고 나오면 투자 가치 있는데 아직까지 요 같을 때를 정점을 삼았지 않았다고. 그럼 왜 같을 때 투자 가치 있냐면 기대되는 수익률이 10%입니다. 그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라 해봐요. 그럼 같죠. 그러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이란 말은 나는 이 부동산에서 최소한 10이 나오면 투자하겠다는 10이 나오면. 근데 10이 나온다잖아. 그럼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투자 이론에서는 같다고 나오면 투자 가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됐습니다. 이걸 투자 결정이라고 그래.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걸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수익률인데 수익률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다음에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다. 실현 수익률. 자, 칠판 다시 봐요. 실현 수익률은 필기노트 없어요. 필기노트 없어 거의 안 나오다 올해 이상하게 나왔는데 자, 이 경우 이 부동산에 기대되는 수익률이 10%래요. 그다음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8%래요.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투자한 거야. 투자했습니다. 투자했다. 그래서 1년이 흘러갔어요. 1년이 흘러가서 실제 수익률이 나오죠. 이 두 개는 아직 투자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상해 보는 거죠. 그럼 이제 투자했어요. 기대 수익률이 더 크니까. 그럼 실제 수익률이 7% 나온 거야. 7%. 요 실제 나온 수익률을 실현됐다고 그래. 실현. 요걸 실현 수익률이다 이렇게 한다고. 이거. 그러면 실현 수익률은 투자한 다음에 실제로 나온 수익률을 뭐라 한다? 실현 수익률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 경우는 투자가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실패한 거야. 실패. 10이 예상됐는데 여기에 10이 예상됐는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8이니까 투자한 거야.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버린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는 7밖에 안 나온 거야. 이건 이제 투자가 실패했단다고. 그러면 7을 예상했는데 10을 예상했는데 7 나왔다. 여기에 불확실성이라고. 이걸 위험이라고 한다. 위험.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러면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이야. 그러면 이거하고 그럼 여기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세 가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투자 결정하고 관련 없는 것은 뭘까? 다시. 그렇지. 실현 수익률이지. 투자 결정과 관련된 이 두 가지야. 이 두 가지가 투자 결정한다고. 이 두 가지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고 실현 수익률은 투자 결정하고는 상관없지. 투자한 다음에 관련 나오니까 투자 결정과 관련이 없다.
없다. 됐습니까? 요거 하나면 돼. 실현수익률은 투자한 다음에 실제로 달성되는 수익률. 투자 결정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부수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는 말이 올해 나올 것 같았는데 이제 안 나와서 제가 생각이 있어서 벗어났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됐고 여기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지금 10%입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가 나올 거예요. 투자자. 그러니까 투자자 갑이 나오고 투자자 을이 나와 이렇게. 그럼 투자자 갑과 을의 요구 수익이 나올 거라고. 그럼 투자자 갑과 을의 요구 수익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투자자 갑의 요구 수익률이 8%래요. 8%. 여기 A 부동산입니다. 그럼 투자자 갑은 A 부동산에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투자 여부. 투자한다는 소리죠. 내 을의 요구 수익률은 여기에 12%래요. 그럼 투자자 을은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죠? 여기에 지금 무슨 말일까요? 투자자 갑의 요구 수익률은 8이고 을의 요구 수익률은 10이다. 여기에 무슨 말이야?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입니다. 그 말이야. 그렇죠? 요구 수익률 주관적이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니까 똑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투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야.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 여부는 투자자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걸 내는 거고. 왜?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니까. 됐습니까? 이건 필기노트에 그림 나와 있죠? 그림 나왔습니다. 선생님 어디 하는데 71쪽 가운데 있어요. 10쪽.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익률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 위험 배웠고 수익 배웠습니다. 그럼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있어요? 비례관계.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있습니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인데 이걸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라고 그래요. 상쇄관계. 그래서 이렇게 냈죠. 최근에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란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란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를 말한다. OX, O. 70쪽 상단. 필기노트 70쪽 상단에 있는 거야. 70쪽 상단에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투자 이론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주제야.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있다? 비례관계 있다. 이렇게. 자, 고생하셨어요. 자, 이제 필기노트 73쪽 가봐요. 필기노트 73쪽에서 포트폴리오라고 나옵니다. 포트폴리오. 자, 지금부터 이제 포트폴리오를 공부할 건데요. 포트폴리오 최근에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포트폴리오는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확률은 매우 높은데 포트폴리오를 저하고 1년에 3개 파트로 나눠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첫 번째 파트가 이렇게 있고 두 번째 파트가 이렇게 있고 세 번째 파트가 있는데 이 세 번째 파트가 계산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계산이냐면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칠판 한번 볼까요? 기대수익률은 계산 문제라고 했어요.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계산이 있다고요. 기대수익률 계산은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률 계산과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계산이 있는데 거의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계산 문제 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면 이걸 낼 거라고. 그럼 이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계산이 여기 포트폴리오 세 번째고, 그다음에 오늘은 포트폴리오에서 이 1번 파트만 배울 거야. 2번 파트는 안 배우고. 근데 올해 시험은 2번 파트에서 답을 줬어요. 작년 시험은 1번 파트에 답을 줬고, 이 세 개 파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동안 출제 비중을 보면 이 1번 파트가 70% 정도.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게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야. 세 개 파트가 있는데 그래서 이 1번 파트 해볼 건데 내년에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면 아마 또 1번에서 답을 줄 거야. 올해는 2번에 답을 줬고 2번 파트는 공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자, 그럼 1번 파트. 여기 이제 1번 파트인데 자, 보자고요. 포트폴리오는 부동산학 이론이 아니라 주식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이론인데 부동산학에 접목시킨 거야. 포트폴리오는 미국 말이고 이제 영어고 우리말로 하면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 그 분산 투자의 반대가 뭐예요? 집중 투자. 집중 투자. 몰빵. 자, 그럼 이 1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걸 내가 투자할 때 집중 투자 몰빵 해볼게. 몰빵.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빵한 거죠. 부동산의 결혼은 어려우니까 내가 민법만 계속 공부해야 되겠다. 몰빵한 거야. 그럼 얼마나 불안할지 몰라. 왜? 민법은 100점 맞을 자신 있어. 근데 부동산의 결혼이 이게 40점이 될까 안 될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민법도 골고루 공부해서 민법도 거의 70점대, 모의고사에서 부동산의 결혼도 70점대. 이렇게 되면 그러면 불안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점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 하는 거야. 그 내용. 그 집중 투자했는데 내 돈 10억을, 내가 전 재산이 10억입니다. 10억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A 회사의 주식만 사요. A 회사가 제약회사인데 요 주식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A 회사가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한 거야. 그럼 A 회사의 주식 가격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A라는 회사의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수익률이 높아져요. 수익률이 50%가 된 거예요. 이렇게 수익률이. 그런데 반대로 A라는 제약회사가 최근에 신약 개발 실적도 없고 사주는 사생활 문제로 복잡하고 아들은 음주운전하고 도망 다니고 이렇게 이제 뭘 기재할 때 거기서 안 했는데도 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좀 벌써 일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그리고 A라는 제약회사가 지금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영업 실적이 나쁘고 그러면 A라는 주식회사의 주가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을 집중 투자했습니다. 몰빵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높아지면 대박 나는 거야. 수익률이 떨어지면 쪽박 차는 거라고. 이혼해야지 뭐. 이렇게 되면.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엄청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있죠. 그 불확실성이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불확실성이 뭐라고 그래요? 위험. 그럼 몰빵하면 불확실성 위험이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걸 위험을 줄여보자. 그럼 몰빵하지 말자. 어떻게 분산 투자하자. 우리말은 분산 투자. 우리는 분산 투자. 스미스는 뭐라고 그래? 분산 투자를? 스미스? 스미스가 미국 사람이지. 포트폴리오 그래. 그래서 포트폴리오. 자, 분산 투자는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고 B라는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이게 분산 투자잖아요. 그런데 A라는 회사의 주식의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 B라는 회사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법은 없죠.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높아진다 이게 봐 이렇게. 그럼 하나가 떨어지냐 하나가 높아지네. 이걸 전문용어로 반가이 한다고 그래. 반가이. 그럼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클까 작을까? 작겠지. 작다고. 그래서 위험을 줄여주는 거야. 이거 포트폴리오야. 포트폴리오.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갈까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 투자 전략이야. 근데 이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지랄. 위험이 두 가지가 있대. 위험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대. 요걸 내는 거야. 요걸. 그러면 체계적 위험이 뭐고 비체계적 위험이 뭔가 요걸 낸다고 우리 시험에서. 그럼 체계적 위험이 뭐고 비체계적 위험이 뭐냐면 요 체계적 위험이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부동산의 공통된 위험 그랬어요. 모든 부동산의 공통된 위험. 요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 자, 이런 뜻이에요. 여기 A라는 분산이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근데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고 C도 가지고 있다. 이걸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체계적 위험은 뭐가 있는데요? 경기 변동, 이자 변동, 여기다 이제 뭐 인플레이션도 이제 포함될 텐데 인플레이션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그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갔다.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사항은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럼 A, B, C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걸 체계적임이라고 한다고. 그럼 체계적임은 이 모든 부동산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산 투자는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 거야. 위험을. 그런데 체계적임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체계적임은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게 된다고. 없게. 그러면 체계적인 분산 투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제거 감소 안 된다는 거야. 피할 수 없다는 거야. 요거.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포트폴리오에서 60%가 이게 답이야. 뭐가 답이냐면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래. 틀린 거. 올해는 옳은 거 고르라고 했어. 올해는. 근데 작년에 이제 틀린 거. 대부분이 시험은 틀린 거 고르라는 말이 잘 나온다고. 그럼 틀린 거 고르라 하는데 대부분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틀린 거 고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포트폴리오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체계적임을 감소시키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뭘까 있을까? X. 체계적임은 감소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어렵대? 체계적임이 세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세 분산 다. 그럼 체계적임은 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엄마도 아빠도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럼 자식들이 나쁜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높잖아요. 자, 그런 뜻이라고. 그런데 비체계적은 뭐가 비체계적이냐면 비체계적은 A는 가지고 있는데 B는 없고 C는 없는 거야. 비체계적은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개별 부동산이야. 개별 자산. 그럼 모든 부동산, 모든 자산 그러면 체계적임이고 개별 부동산, 개별 자산 그러면 비체계적임이라고. 그럼 이렇게 나오면요. 개별 자산에 따른 체계적임 그런다고. 개별 자산에 따른 체계적임 OX, X. 이해됩니까? 자, 그럼 비체계적임은 개별 부동산의 고유한 유형인데 그게 뭔데요? 뭐 경기 변동 이런 뜻인데 이런 건 아니 운영 경비 변동 이런 뜻인데 이건 외울 필요 없고 그 비체계적임은 이런 거요. A는 있지만 B, C는 없는 거. 그러면 요 비체계적임 A, B, C 이렇게 분산 투자한다면 그러면 이 A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B하고 C로 이렇게 분산되는 거야. 그래서 줄어든다는 소리야. 줄어든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이 비체계점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구성을 통해서 제거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야. 이걸 피할 수 있는 위험 이렇게 한다고. 있는 위험. 의미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요. 글쎄요. 좀 이상하네 여러분들. 다른 학원은 이걸 쉽게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어려워했는데 여러분들 다른 것은 쉽게 받아들이고 이걸 또 어려워하네 여러분들. 자, 반대로 가네요. 자, 다시 해봅시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목적이요.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 거다. 여기 포트폴리오 분산 위험을 감소시켰잖아요. 집중 투자 몰빵 위험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겠다는 소리야. 근데 그 위험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그러면 체계적 위험이 뭐고 비체계적 위험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의 공통적인 거. 그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고. 그럼 모든 부동산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분산 투자 A, B, C 한다 하더라도 제거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고. 그럼 체계적 위험은 뭐가 있는데요? 경기가 변동했습니다. 이자율이 변동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요거는 피해갈 수 없다는 거야. 이걸 체계적 위험을 한다. 체계적 위험은 어떠한 경우도 감소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이 감소했단 말이 거의 10번 나온다고. 10번. 그럼 틀린 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데 무슨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 여러분 지금 처음 배우니까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뭐 저런 게 있나 그런다고. 그게 정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요거 시험 볼 때까지 제 입을 통해서 거의 7, 8번 더 들어야 돼.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듣잖아요. 그러면 기밥. 그러면 다 안다는 소리야. 아이 짜증나. 이렇게 한다고. 근데 10월 달에 이거 들었을 때 뭐 이런 게 있었나? 그러면 이제 시험장 가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지. 민법도 안 돼 있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된다고 나중에 지금 안 되지만 자 분산 투자 뭘 감소시킨다? 위험. 근데 무슨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체계적 위험 감소란 말은 무조건 틀린 말이야. 자 그러면 시험 지문에 체계적 위험 감소 나왔습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여기 체계적 위험 감소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체계적 위험 감소를 다른 말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켰다. 틀린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해볼게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인플레이션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켰다. OX, X. 체계적 위험이 요거 체계적 위험이라니까. 요게. 그러니까 여기에 감소했다 틀린 말. 체계적 위험을 감소했다 틀린 말이 된다고. 됐지요? 그러면 어떤 게 피할 수 있고 어떤 게 피할 수 없나 요것도 내거든요. 체계적 위험이 피할 수 없는 겁니까? 비체계적 위험이 피할 수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체계적 위험이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체계적 위험이 피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자, 포트폴리오에서 1단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빛은 별로 안 좋네요. 여러분 계산 문제 해야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자, 그럼 이 논리를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볼 거예요.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또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도 있어요. 두 개 더한 건 무슨 위험이라고 그래?
초응위험이라고 그래. 초응위험. 이 초응위험을 다른 말로 이걸 전체 위험이라고 그래. 전체 위험.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체계적임이 3%고 비체계적임이 4%다 이렇게 봐요. 그럼 총위험은 7%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른 각도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이 비체계점이 감소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비체계점이 1% 줄어들었어요. 그럼 체계적임은 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으로 남아 있는 거야. 그럼 총위험은 몇 대요? 4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지문 만들어 봅시다.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비체계점이 감소한다. OX? O.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비체계점이 4에서 3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비체계점이 감소한다. OX? O.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체계적임이 감소한다. OX? X. 체계점 감소하지 않으니까.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총위험이 감소한다. O. 총위험이 7에서 4로 감소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 아주 잘하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이 비체계점이 0이 돼요. 0.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비체계점이 0이 될 수도 있다. OX? O. 아직 안 배웠다. 그 논리는. 근데 비체계점이 0이 됐다 하더라도 체계적임은 살아있어요. 이렇게 3으로. 그때 이제 총위험은 몇 퍼센트 되는 거야? 3%. 그럼 여기 2번 지문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2번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비체계점이 0까지 감소할 수 있다. OX? O.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체계적임이 감소한다. OX? X. 체계적임 감소하지 않으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총위험이 감소한다. O. 총위험 감소하고 있잖아.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총위험이 0까지 감소한다. X. 총위험은 절대 0이 되지 않죠. 요 체계적임이 살아있으니까. 요거 낸단 말이에요. 요거. 자, 정리. 포트폴리오 구성. 목적은 위험물 제거 감소. 무슨 위험물? 비체계점을. 총위험 감소. O. 총위험. 총위험 감소되는 거지. 비체계점이 줄어들면 총위험도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비체계점 감소 O. 총위험 감소 O. 체계적인 감소 X. 됐죠? 그런데 체계적임이 뭐다? 경기 변동, 이자율, 인플레이션.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경기 변동, 이자율, 인플레이션 감소, 위험 감소 OX, X. 그건 된단 말이에요. 그거. 거기 이제 1단계란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했던 거, 요거 했던 거를 여러분들 필기 노트 거기 73쪽 가운데 별빛 있어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이렇게 나와. 자, 저거 제가 박스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 이거 보자고. 책에는 필기 노트는 박스가 없고 포트폴리오 구성했습니다. 분산 투자했습니다. 그 분산 투자에서 비체계점을 감소시킨다. OX. O. 비체계점 0까지 감소시킨다. O. 요 0까지 감소하는 경우 나오잖아요. 체계적인 감소. X. 그렇죠. 요거 낸단 말이에요. 요거. 복잡할 거 없어요. 요거 낸다니까 그냥. 자, 체계적이면 0까지 감소. X. 체계적이면 감소하지 않는데 무슨 0까지 감소야. 이렇게. 총위험 감소. O. 그렇죠. 총위험 0까지 감소. X. 모든 위험 감소. X죠. 체계적으로 감소하지 않으니까. 자, 5번에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감소. X. 요거 낸다고. 자, 열심히 공부했고 눈빛은 별로 안 좋아지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어떤 식으로 출제한 걸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공부하는 게 이제 요게 돼야 되니까 요게 돼야 돼. 요게 기출지 요게 되면 되는 거야. 자, 쓸 필요 없고 우리 책에 다 있어요. 쓸 필요 없고 자, 쓰고 싶은데 그럼 좀 이따 찍어요. 카메라로. 자, 1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 비체계점과 체계점을 상쇄가 감소야. 상쇄시킬 수 있다. OX. 오 하다가 X입니까? 비체계점 감소 맞아요. 체계적이면 상쇄, 체계점 감소란 말은 안 나오잖아요. 틀렸잖아요. 틀린 거죠. 2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이면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 가능하다. OX, X. 체계적 감소 나오잖아요. 이렇게 X. 그러면 요 2번 지문을 요거 바꿔볼게요.
2번 질문 여기 없다고 봐요. 이렇게. 2번 질문 이렇게 없다고 봐요.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 가능하다. OX? X. 여기에 체계적 위험이 들어가도 X고 안 들어가도 X고. 여기에 체계적 위험이니까. 체계적 위험이니까. 자, 3번. 3번하고 4번이 한번 유시 봐봐요. B자 하나 차이야. B자. 3번은 27회 때, 4번은 29회 때. 2년 차이잖아요. B자 하나 차이가 있어요. B자. 요 B자 있냐 없냐고. 그럼 3번 개별 분산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 위험은 여기까지 보고 O입니까 X입니까? X예요. 개별 분산 특성은 비체계적 위험이야.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까지 보고 X야.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몰랐다. 그럼 이거 봐요.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OX, X. 전부 다 지금 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틀린 말이야.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말.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무슨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체계적 감소 X. 자, 이제 4번은 3번을 그대로 베껴놓은 거야. 개별 분산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이 B자만 넣어준 거야. 그러면 개별 분산 특성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감소될 수 있다. OX? O. 오케이. 자, 이제 5번 질문.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요거는 이제 아직 안 배웠어요. 요거는 2단계 나오는 거야. 체계적 위험을 줄여 나갈 수 있으면 OX, X. 체계적 위험 감소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것이 X예요. 여기 26회 때인데 또 이렇게 냈어요. 여기다 B자를 줬어요. 여기다 B자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다 B자를 주면 O입니까? X입니까? O가 되는 거야. B자를 주면. B자를 주면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비체계적이 줄어들면 그 결과 총위험도 감소하는 거라고.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 5개 지문 가지고 나오는데 전부 다 체계적 위험이 감소란 말 나오잖아요. 요거 빼고 체계적 감소 나오죠. 그럼 체계적 위험 감소는 무조건 X. 자,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목적은 위험을 제거 감소. 이때 위험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 감소 죽사발 무조건 틀린 거야. 체계적 위험 감소 다른 말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감소 그러면 X. 의미하셨죠? 그거만.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이제 필기노트 아니야. 기본서를 좀 봅시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자, 우리 책은 포트폴리오 부분이 265쪽이야. 기본서는 포트폴리오가 265쪽인데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은 포트폴리오 265쪽부터 쭉 연결되는데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본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지금 한 게 위험 부분에 있어요. 위험 부분. 그럼 어디 있습니까? 예, 이제 보자고요. 예. 257쪽. 257쪽 갑시다. 257쪽 가면 총위험 이렇게 나왔죠? 257쪽 가운데 총위험. 그다음에 1번 체계적 위험, 제거할 수 없는 위험, 분산 불가능 위험. 그러면서 동그라미 1번에 체계적 위험이란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심화, 이자율 변동. 여기에 체계적 위험이야. 요거는 감소한다, 감소하지 않는다. 감소하지 않는다. 그 밑에 2번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 체계적 위험은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므로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맞죠? 자, 그 밑에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가능한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 제거할 수 있는 위험, 개별 투자 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네, 됐어요. 그 옆에 기출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출지문 볼게요. 첫 번째 기출지문.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밑에 기출지문이 3개 나왔는데 3개 중에서 2번하고 3번이 올해 시험 문제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투자 자산 비중을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OX? O. 이렇게. 그 전체 위험이 총위험이야. 3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 체계적 위험은 감소시킬 수 없으며 비체계적 위험만 감소시킬 수 있다. OX? O. 올해 이렇게 낸 거라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끝나고 나면 투자론 전반이 끝났어요. 전반부가. 그럼 투자론 전반부가 끝나면 이제 후반부가 이제 투자 분석이라고 나온다고. 자, 역시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투자 분석합니다.